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가족을 위해 정성껏 올린 그 음식들 중에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간을, 그리고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식탁 위에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건강식이라는 탈을 쓴 7가지 음식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병원에 실려온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진심으로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의사인 제 자신도 그 음식들에 속았고 실제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었고 기름진 음식은 피했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건강검진 결과표에 지방간, 공복혈당 장애, 심지어 경계성 고혈압이라는 단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답은 매우 가까운 곳,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음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흰죽 속 편한 음식이 간을 망칩니다. 아프면 흰죽을 먹으라고 하지요. 위장 안 좋을 때 회복기에는 꼭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흰죽이라는 음식은 영양은 거의 없고 혈당은 가장 빨리 올리는 음식입니다. 쌀을 오래 끓여 만든 흰죽은 섬유질도 거의 사라지고 몸속에 들어가면 당 흡수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위염이 자주 재발해서 늘 흰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하루에 2끼 이상 흰죽을 드시고 오히려 체중은 늘고 혈당은 올라갔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위를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췌장을 괴롭히고 간을 피로하게 만들며 당뇨 전 단계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위장을 위한 음식은 흰죽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혈당 지수 식품인 호박죽, 귀리죽, 채소죽 같은 대체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음식 닭가슴살 단백질 왕이라지만 심장은 피곤합니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다이어트 중인 분들 모두 닭가슴살을 드십니다. 저도 한때 닭가슴살을 매일 먹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신 마그네슘, 칼륨,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심장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닭의 사육 방식입니다. 빠르게 살을 찌우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 닭 자체의 염증 유발 성분과 지방 산화물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0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닭가슴살을 매일 드셨는데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200을 넘고 오히려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론은 닭가슴살은 좋지만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대신 정어리, 연어, 달걀, 두부 같은 다양한 단백질원을 번갈아가며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 무가당 요거트 속은 건강하지만 겉은 함정입니다. 박사님, 저는 설탕 안 먹어요. 무가당 요거트만 먹어요. 그러나 진료실에서 혈당이 높은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이 무가당 요거트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시판되는 무가당 요거트 중 많은 제품은 당류는 없지만 유당이 과도하거나 혹은 지방이 제거되어 당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든 형태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요거트에 바나나나 꿀, 과일잼을 넣어서 드시죠? 그렇게 먹으면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단 음식이 됩니다. 대안은 무엇이냐고요? 그릭 요거트, 특히 고지방 저당 제품을 선택하고 견과류, 블루베리, 시나몬을 첨가해 드세요. 이 조합은 뇌 건강에도
장 건강에도 훌륭한 짝꿍입니다. 네 번째 음식 현미밥 건강식일수록 위장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현미밥 건강하다고 유명하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지수도 낮고 그런데 왜 어떤 어르신들은 현미밥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할까요? 그 이유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현미의 겉껍질에는 이 성분이 있어 철분화형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정제된 흰쌀보다도 소화가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발화현미를 선택하고 충분히 불려서 오래 씹어 드시거나 잡곡밥을 흰쌀과 30일 비율로 섞어 조리하면 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과일 주스 비타민 폭탄은 혈당 폭탄이었습니다. 한 잔에 비타민이 가득하다는 과일 주스, 당신의 혈관에는 설탕물이 흐르게 만드는 음료일 수 있습니다. 사과 한 개, 배 한 개, 오렌지 한 개를 한 번에 주스로 마신다는 건 한 번에 30지 이상의 과당을 섭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간에 도달하면 곧장 지방으로 바뀌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의 문을 열어줍니다. 78세 박윤자 어머님은 아침마다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셨는데 간 수치와 혈당 수치가 모두 급상승해 지방간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일은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주스로 마시는 건 과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 농축액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 식물성 마가린 콜레스테롤 낮춘다더니 혈관을 막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1급 혈관 독소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마가린의 판매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베이커리와 아침 식탁엔 여전히 마가린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사다 준 고급 쿠키나 파이 속에도 마가린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유라는 단어를 확인하시고 피하십시오. 대안으로는 진짜 버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혹은 아보카도 오일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 하루 한 잔 커피 믹스 위와 혈관의 이중 공격자. 커피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블랙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1포엔 설탕 10지 이상, 프림 경화지방 5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단맛 유화제 음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커피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 위가 타들어간다, 속이 쓰리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춘자 어르신은 커피 믹스 하루 3잔씩 드시다 만성 위험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안은 블랙커피에 시나몬을 약간 혹은 아몬드 밀크를 섞은 건강한 커피를 추천드립니다.